안녕하십니까, 힐링 주신입니다. 오늘은 한자는 중국인이 만든 문자가 아니라 한자는 동이의 문자이고 동이는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내용으로 역사의 진실을 찾아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자를 중국인들이 만든 글자로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한자는 우리의 조상들이 만든 글자임에도 중국인들이 만든 글자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한자를 사용하던 우리 민족이 쓰기 쉽고 읽기 쉽게 만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을 다시 창제하면서부터 우리는 한자를 덜 사용하게 된 반면 지금 중국 땅에 사는 한족들은 지금까지 간자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의 사학자인 왕옥철은 한자의 연원이 대문구 문화시대로 소급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다른 사학자인 장문은 대문구 문화는 동이족의 문화이며 용산 문화로 발전하여 갑골문자를 만들어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진태하 교수님 역시 중국 섬서성의 시안에 있는 반파이족제에서 발굴된 도기 위에 새겨진 유의 부호를 연구한 결과 한자의 연원이 대문구 문화보다도 약 200년이나 앞선 대략 6,000년 전에 앙소문화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자는 동이족의 문화인 앙소문화, 대문구 문화, 용산 문화를 거쳐 약 3,500여 년 전에 은나라 때 갑골문으로 발전한 문자이며 고대 여러 부족 중에서 황하 동북 지역에 걸쳐 살던 우리 민족인 동이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한자라고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고한글 또는 동방문자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중국 한나라 때 한자의 명칭이 처음 생긴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중문 대사전에는 한자라는 명칭이 몽고 문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송나라 때 붙여진 이름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몽고인들의 원나라가 중국을 수백 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몽고 문자와 구별짓기 위해서 한자라고 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신 안우상 박사께서 장관 시절에 세계적인 문호인 중국의 이모당을 만났을 때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우리 한국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모당이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한자는 당신네 동이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걸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라며 핀잔을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십 년간 한자 교육을 등한시함으로써 한자 문맹률이 8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중 언어학의 대가이신 고 진태하 교수께서는 생전에 한자 병기와 초등교육의 한자 의무화를 주장하셨습니다. 꿀문을 점을 치는 문자라는 뜻의 점복 문자라고도 하는데요. 상나라의 수도였던 은어에서 발견되었기에 은어 문자라고도 부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갑골 문자는 약 450여 자 정도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등 한자의 원리가 갑골문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갑골문은 명실상부한 한자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한자와 지금도 비슷한 물수나 비유 등이 갑골문이 거북의 등껍질에 새겨져 있었으며 1898년 청나라 광서제 때 하남성 안양현에서 출토되었는데요. 농민들은 이것을 용의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골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근 약재상에게 한약재로 판매하였습니다. 갑골문은 정치적인 내용으로 제정일치 사회였던 은나라 왕들이 제사를 지낸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갑골문의 발견에 이어서 1928년에는 안양현에서 은나라 수도였던 은허가 발견됨으로써 전설상의 나라였던 동이족의 은나라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왕조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나라인 상나라, 은나라를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지만 실상은 은나라는 우리 동이족이 세운 나라였으며 그들이 사용하던 문자 역시 동이 문자인 갑골문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조작한 사기의 저자 사마천까지도
은나라의 시조인 설은 동이족이라고 하였으며 은나라의 시조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제국고신의 아들 설이라는 기록과 순의 아들 의균이라는 기록, 설의 아버지가 곤이고 할아버지가 전후 고양시라는 금문신고의 기록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모두 동이족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교수이시며 선문대학교 석좌교수이신 이형구 교수님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한반도와 발해 연안, 곧 의동반도와 산동반도,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에서 일찍부터 터를 잡고 살아왔으며 서양의 이집트 문명이나 에게 문명보다도 더 연대가 앞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을 일구어왔다고 주장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원류를 찾으려면 시베리아보다는 오히려 발해 연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해 연안 문명은 위에서 말한 요하 문명과 홍산 문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이영구 교수님께서는 약 40년간을 발해 연안 문명을 연구하셨으며 홍산 문화와 고조선, 갑골 문자 등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2015년에는 발해 연안 문명이란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발해 연안에서 찾은 한국 고대 문화의 비밀이란 책에서는 갑골 문자는 우리 민족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해 연안에서 발생하여 서남 쪽으로 내려와서 황하 이북의 은어에서 갑골 문화로 성행하였다고 전남과학대학의 동북아문화연구소장은 홍산문화, 명문 옥도에서 발견된 천부경 갑골 문자라는 발표문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은나라의 갑골문으로 쓰인 우리 민족의 경전을 걸어지는 천부경과 동일한 문자가 발해연안의 홍산문화 옥도에서도 발견됐다며 현대어로 표시한 종자 등 모두 3종의 문자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화동서범대학교 교수는 홍산문화와 고조선의 천부경 그리고 갑골문으로 이어지는 문화적인 주체는 동일민족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홍산문화 옥도에서 발견된 문자들을 통해서 이를 입증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동성 창로현 지역 주변에서 골강문자가 발견되었는데 수집한 수백 개의 골강문자를 연구한 결과 소의 어깨뼈와 사슴, 코끼리의 뼈에 문자 형태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뼈의 색깔과 석화 상태를 판단해 볼 때 문자를 새긴 연대는 4000에서 4500년 전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 산동성의 용산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데 함께 출토된 뼈로 만든 칼과 송곳은 전형적인 용산 중후기 시대의 도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고고학자들은 당시 산동 지역이 한민족을 포함한 동이족들의 집단 거주지였기 때문에 골강문자는 동이문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자의 모양도 고대 상형문자인 동이문자 계열에 속한다고 지적하면서 안양을 중심으로 한 은허지역에서 발견됐던 갑골문자는 동이족의 이러한 골강문자가 발전한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중국 언론에 나와 있는 산동 골강문자입니다. 시대별 용자의 변화 순서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골강문, 갑골문, 금문, 전서 그리고 예서의 순으로 현대 한자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하 지역의 문명보다도 훨씬 더 빠른 고대 문명인 요하 문명이 발견됨으로써 중국은 황하 문명이 아닌 요하 문명이 중국 고대 문명의 뿌리라며 종전의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하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문자인 암강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 5, 6천 년 전 요하 지역의 소하연 문화에서 발견된 문자들인데요. 중국은 요하와 만주에서 많은 고대 한자들을 찾아내었고 그 고대 한자들은 기존의 최초의 고대 한자는 은나라 갑골 문자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대의 것들이지만 중국 정부는 그 중에 일부만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고고학자인 낙빙기 선생께서는 그의 저서인 금문신고에서 한자는 동이족의 글이며 기운의 움직임에 맞게 만든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화 및 전설의 시대라고 하는 삼항오제 시대를 고대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으로 문자 인류학적 해석을 통해
신화가 아닌 역사시대로 논증해 놓으신 소남자 김재섭 선생께서는 동이족의 수장인 염제 신농으로 시작하는 삼황 5제 시대가 바로 고조선과 한해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문신고를 저술한 낙빙기 선생의 책은 총 800여 권이 출판되었으나 중국 당국에 의해서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이미 출판된 그의 책은 모두 회수되었으나 우리나라에 건너온 서너 권의 책이 제야사학자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의 주도하에 연구가 이루어져서 갑골문보다 천여 년이나 앞서는 금문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으로 분류되는 동이족의 염제 신농씨의 후손들이 만들어내었음을 밝혀내셨습니다. 또한 평생 갑고름을 연구하신 최춘태 박사님에 의하면 갑고름이 바로 고대의 한국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원리를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바람풍을 배울 때 바람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풍이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춘태 박사님에 의하면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람과 풍은 모두 같은 뜻의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변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상대의 갑골문은 은나라 때는 퍼럼이라고 발음됐습니다. 그러다 진대는 프럼, 한대는 프럼, 수나라 때 와서는 피웅, 당나라 때 피웅, 송나라 때 피웅, 현대는 펑이라고 발음합니다. 즉 바람이라는 우리말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발음 소리가 중국인들에 의해서 풍으로 변한 것이고 오늘날의 중국인들은 펑으로 소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곰이 웅으로 변하는 변천 과정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또 가락이 락으로 변하는 변천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자이시며 한글학자이자 산스크리트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강상원 박사님께서도 우리의 토속 사투리가 바로 세계 모든 언어의 근원인 산스크리트어이며 한자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의 의문의 원리와 뜻을 가져다 만든 언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민족이 만든 글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저명한 학자들은 한자가 우리의 조상인 동이의 글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자가 우리 동이족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우리 동이족의 글이라는 내용으로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힐링 주신이었습니다.